기억의 보쇼 시즌2. 두 번째 코너는요, 바로 주특기. 주특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 주특기에 관한 건가요? 맞습니다. 이름하여 썰 풀어보쇼. 성호 송준석의 주특기. 얘기 들어보지 않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가시죠. 성호 송준석의 주특기. 얘기 들어보지 않지 아니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렇다면 말씀을 해드리지 않을 수 없죠? 예, 예, 그럴 수 없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예. 송준석의 주특기. 뭔가 모르게 자신감이 넘치는 캐릭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의지가 뚜렷하다고 해야 되나? 목적이 정확하다. 그것이 히어로든 빌런이었든 어떤 역할이 됐든 간에 저는 방향이 회색 같은 느낌이 아니라 너무 정확했던 것 같아요. 아, 명확한 방향성. 예.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제 목소리의 쓰임새를 빌런 쪽에서 찾았다라는 것이, 물론 이제 캐릭터가 그렇게 계속 주어지기도 했지만 초창기에 목표를 제가 그쪽으로 삼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연기를 하실 때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떻게 보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일 거거든요. 내가 연기를 했을 때 내가 한 대사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지 또는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지 마음적으로 하나를 정하고 그쪽 방향으로 이미지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어떤 캐릭터든 간에. 근데 사실 한마디로 표현되기에는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한번 따라해볼 주특기가 되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캐릭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캐릭터의 방향성이라는 건 작품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들리는가를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죠. 어떻게 들리는가? 어떤 성우를 닮았다고 들리는가? 아니면 어떤 캐릭터를 닮았다고 들리는가? 성우라는 직업 자체가 목소리 연기자, 오디오의 연기를 기본으로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들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들리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어떻게 들리느냐가 더 중요한 게 성우 목소리 연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너는 이렇게 들려. 네가 어떻게 생각을 했다는데 그래, 네가 생각한 그대로 들려 라고 하면은 잘하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은 나는 이렇게 들려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가 또는 동료가 네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르게 들려 라고 한다면 그 방향성이 잘못 설정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누군가에게 들리는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들리는 목소리를 무시하고서는 오디오 연기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연기를 하고 난 다음에 듣는 건 이제 청자의 몫이니까. 그렇죠. 네. 누구에게 들려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목적을 가지고 연기를 해야만 그것이 쌓여서 나의 캐릭터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표정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정이요? 네. 방향성을 잡고 그 방향성에 맞는 표정이 살아있는 연기. 그러면은 주특기 강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거울을 많이 봤죠. 거울이요? 네. 연기를 할 때 계속 연기를 하면서 거울을 볼 수는 없지만 연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 거울을 보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이면 소리도 이렇게 들릴 수 있구나. 스스로를 객관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 자신의 몸을 어떻게 쓰면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스스로 판단해보는 그런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인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자면 스카에서 죽여버려 같은 경우도 눈빛이 살기를 띄우면서 죽여버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누군가가 정말 죽여라 라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 긴장 하나도 하지 않고 죽여버려 네. 죽일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죽여버려라는 대사를 할 때는 인상을 차갑게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럼 얼굴 표정이 바뀐다면 몸의 자세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거울 앞에서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보일 때 내 소리는 어떻게 나오는가. 그래서 캐릭터를 보고 그 캐릭터처럼 보일 수 있는가, 이걸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주특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주특기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 주특기를 어떻게 가꾸었는지에 대해서 방법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망생들마다 목소리 컬러도 다르고
주어진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하면 단련할 수 있다라는 걸 다 똑같이 따라하기는 어렵거든요. 어떤 노력을 하면은 보편적으로 이 주특기, 나만의 주특기를 가꿀 수 있는지. 이걸 말씀을 드리려면 되게 잔소리를 하는 상황이 돼요. 잔소리, 지금 잔소리 그 타이밍입니다. 잔소리 지금 얼마든지. 네,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더 아날로그적으로 행동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날로그적이요? 네. 지금은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SNS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몇 마디 안 해도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굳이 저희가 문어체에 익숙한 편지 세대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 꼰대들이 네. 꼰대들은 편지 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영상통화 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으로 그냥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말 자체가 상당히 형용이 잘 됩니다. 단어 몇 마디만 써도 의사 전달이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굳이 표정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그런 데 신경을 안 쓰고 지내요. 그게 습관화가 되다 보면 갑자기 대본을 만나가지고 뭔가 감정을 뽑아오려고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미 무뎌지고. 그러니까 게으르게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아, 뭔가 힘들게 딴 걸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조금 더 전 세대의 방식을 이걸 꼰대들의 방식이다거나 너무 고리타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연기는 여러분들이 몸으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몸이 습관화돼 가지고 반응하지 않으면 사실은 연기는 어렵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특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몸에 맞는 내 소리에 맞는 그런 표정과 어떤 행동과 그런 것들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익히는 과정. 네. SNS에 자료를 치면 얼마든지 나오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몸으로는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연기는 몸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아날로그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익혀질 때까지 움직여야 된다는 거. 완전 영한, MZ한 모습을 벗어 던지고. MZ세대가 동영상 세대고 영상통화 세대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거든요. 일상생활에서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몸을 더 움직이십시오. 또 표정도 많이 만들어 보십시오. 영화, 드라마, 소설, 자기 스스로의 어떤 개발을 위해서 읽고 듣고 보고 했던 것처럼 노력을 조금 더 많이 해주신다면 주특기가 만들어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걸 정리하자면 주특기를 찾기 이전에 주특기를 찾을 수 있는 상태를 먼저 가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많이 보고 많이 들으면서 풍부하게 느낄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잘 듣고 잘 느끼는 사람이 잘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전 준비를 가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짜배기 정보를 골라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시간 투자를 하셔서 조금 더 노력을 우리가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노력해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니까 내 스스로의 연기를 상승시키기 위한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투자다. 시간 투자다. 에너지 투자다. 라고 생각하시고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계속 끊이지 않게 내 몸이 완전히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단련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덕담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우 송준석의 주특기 그리고 주특기를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까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 다음은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